코인마스터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즈의 코인 차트 분석 대표 퍼즈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시작은 우리의 목표가 뭔지부터 얘기해야겠죠. 돈을 버는 것.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번씩 얘기할 거예요. 우리 네. 이거 그냥 머릿속에 아예 박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인데 네. 정작 이렇게 좋은지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 일단은 뭐 제목은 어쨌든 뭐 질 수 없는 매수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목을 지었는데 실제로도 질 수 없는 매수 전략이어서 네. 했고, 이게 어쨌든 오늘 예시로는 장기로 봤을 때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단기 매매나 혹은 중장기 매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잘 보시고 내가 매매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파란색 선부터 네,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옛날인데 2013년 12월부터 그다음에 2017년 2월까지 이렇게 쭉 파란색 선인데 이 파란색 선 요 기간 동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수를 하면 여기 있는 빨간색 라인의 평단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 그 평단가를 잡는 게 뭐가 이렇게 엄청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이때 당시만 해도 마운트 콕스 하락이 있었었는데 네네. 이 고점에서 한 번에 80%가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이제 그거의 2배 이상 올랐다가 다시 오르고. 또 60% 떨어지고 네. 그거 한 50% 올랐다가 또 한 60%, 7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네.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고 매수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딱 포인트 잡고 여기 저점이 하고 딱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진짜 운이 좋거나 매번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렇다고 해서 요 위로 올라왔을 때 살 수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오르자마자 계속 오르자마자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쵸. 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올라가면 두 가지 생각이 겹쳐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네, 이미 사기에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도 매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평단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2017년인데 요 이후에 요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전에 이제 잡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한 거였고 평단이 요렇게 잡힌 거예요. 네, 평단이 요렇게 잘려서 안 보이는군요. 평단이 엄청나게 낮게 잡힌 건데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 매주 월요일 날 네. 월요일 9시에 네. 100달러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오. 매주 월요일 9시. 네, 9시에 저녁인가요? 오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적립식 투자 방법인 건데 네네. 그렇게 매수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단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나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 백테스팅한 엑셀 파일을 나중에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백테스팅한 엑셀 파일인데 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금액이 첫날,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100달러를 투자하고 평단가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개수, 그다음에 평가 금액 어쨌든 사자마자 했으니까 이제 100달러고 수익률은 0%인데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요때 보시면은 이제 2015년 1월 20일 날 마이너스 56%까지 찍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인 경우는 아니고 네. 떨어졌다 올라가는 동안 내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 정도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00달러에서 떨어졌다가 한 2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1000달러로 올라왔을 때의 평단은 40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1000달러에서 200달러 갔다가 다시 1000달러 왔는데 평단이 400달러 정도고 이때만 해도 어쨌든 수익률은 한 158%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7년 불장. 네, 불장의 이제 고점으로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평단가는 500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1000달러에서 200달러 갔다가 다시 2만 달러까지 갔는데 평단가가 5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서 수익률은 3,800% 정도이고 근데 요거 사실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게 요때 팔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 매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한 100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조금 더 드릴 텐데, 왜냐면 이게 옛날 강의였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냐? 지금 경우에는 매수하면 어떻냐라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이게 그러한 방법으로 2023년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3년 해서 이제 6만 달러 넘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떨어지는 바로 이번 주 월요일까지 만약 매수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평단가가 1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15배, 16배 정도 수익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네. 초기 진입이잖아요. 네네네. 13년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온 게 뭐냐면, 그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건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매수인 거거든요.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평단가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2017년 고점, 12월 고점,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당시가 한 2만 달러 네네. 정도였죠. 그래서 이 19,000달러에서 네.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3,000달러까지 떨어지는데 어쨌든 얘도 그 최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5% 정도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이제 2020년 3월 16일 이때가 이제 코로나 있을 텐데 이때 마이너스를 찍고 그 이후에 2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었을 텐데 이때가 600% 정도 수익.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해서 하면은 58% 정도 수익인데 어쨌든 2017년 고점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서 잘 잡은 게 아니고 네. 2만 달러 고점부터 지금까지 그냥 매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방법 매수했으면은 평단가가 10,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비트코인 평단이기도 해요. 오. 저도 2018년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를 적립식으로? 네, 해왔거든요. 안 팔고 중간에. 팔고 조금 팔고 조금 팔고. 네네네네 오케이. 팔기도 했었죠. 해서 그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를 낮게 잡을 수 있는데 요걸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요 기간 그러니까 2017년 고점이랑 지금까지 하게 되면 평단가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저점이 여기고 고점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요 중간쯤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는 중간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평단가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표정님 저는 좀 궁금한 네네네. 게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그래프를 지금 보니까 어쨌든 5, 6년을 홀딩했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 홀더에 속하는 건데 일단 장기 홀딩 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든데 내가 5, 6년 기다렸는데 고작 50% 수익 보려고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만이 답인가 오히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중에 내일은 힘들 수도 있는데 다음 주쯤 매도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평단만 낮게 잡으면 네.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평단을 낮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평단을 낮게 잡으면 마음이 편해요 일단. 네. 아니, 그렇죠. 마음 네. 편하죠. 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난 플러스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예를 들어 조금 더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쨌든 평단을 이렇게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런 데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죠. 네. 해서 어쨌든 요런 식의 평단을 잡고 요런 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한 600%, 7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장기 홀더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사이클이 만약에 더 지난다라고 하면은 네. 아까 전에 보셨듯이 한 몇천 3000%. 퍼센트. 네, 이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평단을 잡는 것, 이쁘게 잡는 것 정도는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 네. 일단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 진짜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수 금액이 300원인데 300원일 때에도 사고 코인 네. 가격이 100원일 때도 사요. 그러면 평단가가 얼마가 될까요? 300원일 때 사고 100원일 때 사면요? 네. 150 너무 계산이 빠른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줄 알았네. 네. 그래서 300원에서 이제 100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2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딱 중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네. 네. 아니, 다들 상처 받으시면 어떡하려고. 죄송합니다. 네. 네. 150입니다. 근데 이제 그 150원 이유가 150원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게 되면 이때는 코인을 한 개만 사고 300원일 때는 하나만 사고 그다음에 100원일 때는 세 개를 사잖아요. 그래서 600원으로 총 4개를 산 거란 말이죠. 해서 600원으로 총 4개를 샀으니까 평단가가 150원이 되는 거예요. 해서 실제로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일 때도 샀는데 그 중간가치는 200원이 아니고 150원으로 평단가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조금씩 사가지고 평단가가 이쁘게 맞춰지는 건데 이 방법이 비트코인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네, 왜 좋은지도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차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로그 차트로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네. 실제 차트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그쵸? 실제로 이렇잖아요.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조정 받고 나서 요렇게 맞아요. 간 다음에 요렇게 가잖아요. 해서 쉽게 말하면 저점에서 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조금만 사고 고점 기간이 짧고 저점에 있는 기간이 기니까 요 기간 동안에 그러네요. 네, 안에서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길다 보니까 좀 단가가 낮을 때는 수량을 많이 사고 좀 단가가 높을 때는 수량을 적게 사라 이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알트코인도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근데 막상 나스닥이나 안 그러면 코스피는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좀 반감되는데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차트 모양이 생겼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이클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식 투자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하락만 하면 안 돼요. 네, 안 그러면 계속 상승만 해도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쵸. 어쨌든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사이클, 요 사이클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좋은데 비트코인은 이게 한 4년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4년 네. 정도고 다른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하락 이후의 행보 이런 게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이러한 상품들보다는 빨리 모아서 빨리 팔고 빨리 모아서 빨리 팔고가 가능한 게 이제 요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문 용어로 물 타서 빠져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사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법으로 해도 마이너스 50%는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렇게 보면 정말 쉬워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요 차트를 다시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어쨌든 뭐 2025년 3월에 25만 달러를 찍는 걸 제가 이제 그려갖고 왔는데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여기 저점을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가지고 평단을 이 정도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지금 구간이죠? 네, 지금보다 네. 더 높아요, 사실. 아. 네, 구간으로 따지면. 근데 어쨌든 요 정도 평단으로만 잡으면 요렇게 수익을 가져가면 사실 이제 되는 건데 네. 좀 별론가요? 아니요, 저점을 아니요. 잡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 네네네. 저는 정말 저도 비트코인이 고점 갈 건 아는데 진짜 저 몇십만 달러까지 갈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저도 너무 비트코인을 사랑하지만 늘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언젠간 몇십만 달러가 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가는 것도 진짜 믿음이 필요한 행위구나 싶어서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맞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알려드릴 매도 방법은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수익률을 좀 줄이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좀 커버하는 매도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거에 대한 제목은 그 차트를 볼 줄 몰라도 할 수 있는 매수 방법이에요. 사실 요 방법은 차트를 볼 줄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몰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하는 매도 방법은 차트를 볼 줄 몰라도 할 수 있는 매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기본이 되고 나서 네. 좀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차트를 좀 하나씩. 공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들이고 있는 이유가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단타도 이것만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평단가를 좋게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하는 것보다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막상 이제 매수할 시기인가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계속 일정 금액씩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평단이 더 낮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는 게 평단이 더 낮을 것이냐라고 하면 전 이 방법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잘해요. 이 평단이 훨씬 낮아요. 제가 잡는 것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인 입장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어떤 전문가보다 평단을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예를 들어 초기에 10년 전에 그냥 대량으로 딱 샀어요.
그럼 그건 못 이길 거잖아요. 근데 그 10년 전에 대량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정말 그 피자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런 거 고민할 때 정말 많이 사놓을 수 있고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사도시네요. 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진짜 뭐 일론 머스크나 그 정도 급의 마인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 정도의 마인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거를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2025년 돼서 세금 내야 되는데 짜증난다.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돈을 벌어야지만 세금을 내잖아요.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고 싶다.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네.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만 세금 내니까. 네. 근데 실제로 돈 버는 사람만 세금 낸다라고 하면 세금 내는 사람 한 10%가 되려나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매수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코스트 레버리징 한마디로 적립식으로 네. 좀 일정 기간을 본인이 정해놓고 그때마다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잡는 저점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평단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좀 비트코인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른 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해서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릴 건데 네. 숙제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열심히 해오실 거예요. 네, 해서 이게 네. 차트를 보면은 과거 차트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코인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코인 혹은 사고 싶은 코인 이런 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도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너무 당연할 수도 있고 사실.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쉬우니까 쉬운 거는 수익률이 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말은 쉽게 했지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마이너스 50%를 견디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지금 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 50%가 견디려면 진짜 어느 정도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그 확실한 정리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다음번 불장까지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곧 불장을 한번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마이너스 50%를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앞부분에 그런 걸 넣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일단 오른다를 전제하에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없어진다라고 하면 빨랑 다른 걸로 갈아타야죠, 그쵸. 사실. 네.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정말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가 된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정리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하기 힘들어요. 올라가면 더 사고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해야 네, 돈을 맞아요.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살 거면 떨어질 때 더 사는 생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내가 쫓아가고 싶으니까 막.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투자할 걸. 그러니까. 2,000만 원 해가지고 급하게 또 불타게 했는데 더 오르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대출해가지고 투자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맞아요.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해서 막상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방법이다. 네,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듣기에는 쉬워 보이고 저거 당연한 걸 왜 못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그쵸.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런 백테스팅을 좀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만 하면 평단이 이 정도 잡히네? 그러면 난 이거에 대해서 수익률 이 정도로 잡고 해야겠네. 제가 뒤에 나중에는 이제 매도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한 2배, 3배 정도는 그냥 무난하네. 그래서 난 그 정도만 갖고 이제 수익률 목표로 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랑 조금 더 공부하시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투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단타도 충분히 적용될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단타를 할 때 이제 기간을 잡고 이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하루 그 하루하루 해가지고 이제 뭐 데일리로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그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단위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제가 포인트 잡고 하는 것보다 더 평단 낮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단타로도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단타로 하면 그런 리스크가 있죠. 계속 하락하거나. 그렇죠.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매매 전략 차원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라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쵸.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고요. 저기서 분할 매도 하세요라고 하는데 말은 쉽지. 그러니까. 그럼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고 분할 매도 맞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어느 자리에서 뭐 얼마씩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기야 물론 쉽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할 매수 하시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사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거고 그 이상의 신고점을 경신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분할 매수죠.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결국 좋은 평단가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좀 매매 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엄청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이제 공개인가요? 말을 하고 나서도 약간 앞불싸 약간 이런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인간 지표 그런 거라서 퍼즈피셜. 네네네 해서 퍼즈피셜. 잠깐 하면 이거를 방송에 보여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제 거 그 영상 보면 댓글이 달립니다. 네. 댓글 만약에 그 PD님이 돌려주지 않으면 네. 공개하면 안 되는 거라고 화면이 생각하시면 될 것 공개가, 같은데 네, 되면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댓글인데 아직도 코인을 해? 코인 가치가 있어? 코인으로 뭐 할 수 있는데? 라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댓글에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런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동문서답 아닌가요?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댓글이 달릴 때쯤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인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네, 그리고 엉과 조롱과 약간 요런 게 터져 나올 때가 이제 맞아요. 저점이었고 그다음에 요거랑 추가적으로 뭐 그래서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그것만 얘기해라 라는 거라든가 요런 댓글이 달면 어쨌든 바닥이었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네. 2017년도만 해도 솔직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17년만 해도 사실 기간이 들어온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뭐 돼 있지도 않아. CME 선물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CME 선물 없는 게 비트코인이 상장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얘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가에서 거래소 만들고 블랙록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넣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은행에서도 그 코인을 포트폴리오로 가질 수 있다고 어쨌든 지금 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걸 관심이 있으니까 본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더 이상 뭐 코인의 가치가 있어 없어라고 말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댓글이 이번에 안 달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네. 근데 이렇게 다니까 또 댓글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책 캡처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번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랑 전쟁 났는데 그 전쟁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금을 산 게 아니고 달러를 산 것도 아니고 그쵸. 비트코인을 샀단 코인을 말이에요. 샀죠. 네, 그래서 이런 가치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니까 훨씬 더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알려드렸던 이러한 매수 방법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분들이 나중에 코인이 많이 오른 다음에 나도 코인 해봐야지라고 왔을 때는 코인에 대한 확신도 없어. 매수 방법 확신이 없으니까 매수 방법 이런 방법도 못 써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러한 분들이 계셔야지만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이 다 같이 투자 수익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맞아요.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지 내가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한테 수익을 나눠주실 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게 어쨌든 완벽하게 저점은 아니겠지만 저점 근방에 와 있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냥 유머로만 봐주세요. 네, 인간지표 이게 또 잘 먹힐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시장에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온갖 조롱이나 비난이 터질 때가 진짜 반등의 시기다라고 수년 전부터 저희가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그냥 재미로 투자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